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23번째 주제는 벨루가에 관한 재미있는 16가지 사실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바다에는 80종이 넘는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벨루가의 아름다움은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북극권에 간다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친구들의 색깔과 상상을 넘는 귀여움 때문에 이 사교적인 해양 포유류를 알아보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유쾌한 벨루가에 대해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16가지 사실들입니다. 벨루가라는 이름은 하얀색을 뜻하는 러시아어 비엘로에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순백색의 친구들은 어렸을 땐 진회색을 띱니다. 완전한 백색으로 변하기까지 8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벨루가는 종종 멜론헤드라 불립니다. 이 별명은 영어권의 못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힐 때 쓰는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좀 짓궂어 보이지만 이건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별명이랍니다. 벨루가의 이마에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멜론이며 모든 이빨고래가 가지고 있습니다. 멜론은 반향 측정이란 기술을 사용할 때 도움을 주고 고래들이 노래를 할 때 각각의 노래마다 그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벨루가는 이빨고래이지만 이빨을 사용하여 먹이를 깨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잡은 사냥감을 통째로 삼킵니다. 벨루가는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넓은 음역대와 다양한 레퍼토리가 이 친구들에게 저 별명을 선사했습니다. 벨루가의 노랫소리는 상당히 커서 가끔 배의 선체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벨루가가 만들어내는 11종류의 소리를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음의 호루라기 소리, 딸깍하는 소리, 고양이 소리, 양의 울음소리, 짹짹거리는 소리, 종소리와 비슷한 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어두운 북극권의 바다에서 반향이치 측정을 하는 데 사용되며 벨루가가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확인하는데 이때 나는 소리는 플라스틱 빗을 손가락으로 긁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벨루가는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국립해양포유류재단에서 약 30살까지 살았던 녹이란 친구는 사육사의 말을 흉내냈고 이러한 행동을 처음으로 보여준 친구입니다. 그 사육사는 커다란 수조에서 녹을 돌보고서는 수조에서 나가려 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다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녹이 사람의 말을 흉내낸 것이었고 그 말은 바로 나가 였답니다. 벨루가는 공기방울로도 소통을 합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44마리의 벨루가를 연구한 결과 단지 재미를 위해서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넛 모양의 공기방울을 천천히 내뱉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다는 뜻이고 갑자기 터지는 공기방울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방어적 자세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마리의 벨루가가 서로 같은 도넛 모양의 공기방울을 뿜어내면 무척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의 모양도 기능적이라고 생각되나 아직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벨루가의 독특한 색깔은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고래 중에서 유일한 순백의 채색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잘 띌 것 같지만 북극의 바다에 사는 특성상 이 순백색은 비나 사이에서 위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음덩어리 사이에서 천천히 헤엄을 치면 구분해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위장술은 북극곰이나 범고래 같은 천적을 피하는데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벨루가의 목은 매우 유연합니다. 다른 고래들이 목뼈가 서로 융합한 데 비해 이 친구들의 목은 그렇지 않아서 360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음 조각이 가득한 북극해에서 사냥감을 보다 쉽게 쫓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벨루가는 누워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은 하지 못하는 배영을 벨루가는 능숙하게 해냅니다. 그러나 속도는 매우 느려서 겨우 시속 3에서 8km 정도입니다. 사육되던 벨루가가 사람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2009년에 자유다이빙 대회에 출전했다 다친 선수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려 생명을 구했습니다. 벨루가에 등지느러미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고래들이 수면 위로 등지느러미를 내놓고 헤엄을 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아예 내놓을 등지느러미 자체가 없습니다. 혹독한 북극해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면에서 빙하 밑으로 좀 더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등 지느러미가 있었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일부분은 매우 단단해서 북극해의 얼음을 부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벨루가는 일각고래와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두 친구 모두 일각고래과에 속해 있는데 일각고래과에는 벨루가와 일각고래 이 두 친구들 뿐입니다. 일각고래 역시 북극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벨루가는 체지방률이 매우 높습니다. 북극해의 처절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단열을 위한 엄청난 지방층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벨루가의 체지방률은 40%를 상회합니다. 벨루가의 평균적인 임신 기간은 14에서 15개월입니다. 보통 3년마다 출산을 하며 한 마리의 새끼만을 출산하는데 새끼는 약 1.5m의 크기입니다. 어미는 2년 정도 새끼를 돌보다 다시 임신을 합니다. 벨루가는 상당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포드라 불리는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집단 내의 의사소통은 물론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노랫소리도 북극해 연안에선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벨루가는 폭염, 이상기후, 유전개발, 산업공해 등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공해로 인한 체내 중금속 축적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천적인 북극곰과 범고래의 체내에도 상당량의 중금속이 검출됩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얼굴과 활달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흰돌고래 벨루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고 있지만 북극의 고래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순이는 관람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갇혀서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벨루가는 그 선택지가 단둘밖에 없어요. 미치거나 죽거나. 이런 전시는 지구상에서 하루빨리 영원히 사라져야 해요. 대양에서 자유롭게 살던 애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좁은 곳에 가둬놓으면 안 미치고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야 그런 잔혹한 전시는 없어집니다. 어쨌든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